일단 이제 OT를 정식으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이거 오리엔테이션 자료가 있으시죠? 그 자료를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그 1페이지로 넘겨 보십시오. 뭐 대략적으로는 알고 있지만 그래도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규칙을 정해두면은 그 규칙을 준수하면은 갈등이 해소되니까요. 자, 1번에 보시면은 대상자가 학원 강의를 많이 이제 수강한 경험이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점수는 원래 기준으로 830점 이상이면 적합하다 이렇게 판단되는데 뭐 점수가 중요한 기준은 아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간혹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이제 그 800점 이하 학생들도 일본에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하나하나 인터뷰를 해보면은 뭐 이 정도 의지면은 충분히 합격하겠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저희들이 점수에 큰 의미를 두는 것이 아니고 이 과정은 이제 혹독하게 좀 견딜 수 있는가 이런 부분에 의미를 두니까요. 그런 차원으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2번에 보시면은 오전 9시부터 저녁 10시 30분까지는 의무적으로 학습을 해야 됩니다. 아시다시피 별도 비용은 부과하지 않고요. 시설이 작년보다는 많이 개선이 되어서 공부하기가 조금 이렇게 편한 상태가 되어 있을 겁니다. 그 다음 3번에 공부 시간, 휴식 시간은 정해진 규칙에 따라 진행이 됩니다. 70분 자습하시고 20분 쉬시고 그 다음에 학습 시간 중에는 스마트폰 사용하시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20분 쉬는 동안에 여기에 이제 갈등이 있습니다. 그거는 학원의 기준을 정해 드릴게요. 20분 쉬는 동안에는 대화가 가능합니다. 그게 좋습니다. 작년에 보니까 이제 그런 기준이 전달이 늦게 되니까 쉬는 시간에 나 공부하는데 왜 너희들이 대화를 하냐 이렇게 하기도 하는데 이거는 독서실하고 조금 다른 공간이기 때문에 독서실은 항상 이제 공부를 성숙하게 하는 걸 전제로 하지만은 이 공간은 이제 이 긴장과 그 다음에 이완을 반복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20분 동안은 뭐 고함을 치거나 이런 학생은 없을 거예요. 적당히 뭐 모의고사에 대해서 서로 얘기를 한다든가 아니면 간단한 대화를 주고받는다든가 이런 부분은 허용되는 게 맞습니다. 조금 이제 과장해 드리면은 고등학교 때 공부 시간에는 조용하다가 쉬는 시간에 약간 시끌벅적하듯이 그 정도 돼도 괜찮습니다. 오히려 그게 공부의 필요를 풀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학원의 기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굳이 정숙할 필요 없습니다. 쉬는 시간에는. 그 다음 4번에 하루 학습 진도는 학원에 정해주고 진도표가 이제 제공이 됩니다. 반드시 달성을 뭐 해야 점수를 받으니까요. 그 다음에 5번에 보면은 뭐 정식 강의는 진행되지 않는다 이런 얘기는 요 정식 강의 의미는 뭐 기본 강의, 뭐 집중 강의, 뭐 다른 학원의 용어로 치면은 뭐 단관의 강의다 이런 강의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 부분이 아니고 주축이 모의고사, 강평, 해설 강의 이렇게 진행이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정식 강의라고 표기된 부분은 저희들이 이제 강의를 하지 않는다 이런 부분은 아니고 그때 필요하게 대처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예컨대 뭐 헌법을 해보니까 학생들이 사례는 잘하는데 객관식이 약하다 이렇게 하면 그쪽으로 대처를 해드리고 다른 과목도 다 이제 그렇게 대처를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해드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 6번에 월화수 목요일날 쉬고요. 금토 시험을 봅니다. 객관식, 사례 의무적으로 응시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7번입니다. 응시한 모의고사에 대해서는 한두 시간 범위 내에서 강평을 진행하는데 원칙은 시험 본 다음날 진행하는데 제 강의는 바로 당일날 하겠습니다. 오늘 시험 보면 오늘 저녁 중으로 바로바로 해가지고 강평을 하고 이제 해설을 하는 이유는 제가 하는 목적은 그렇습니다. 다음날 공부에 좀 반영해달라 이 취지로 하니까 당일날 하는 게 저한테는 이제 원칙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작년에는 저녁 먹기 전에 이렇게 강평을 해드렸는데 그 중간에 변수들이 있으면 그때그때 전달하니까요. 또 여기 다 계시니까 강평 시간은 채점되는 속도 뭐 어떤 날은 보면은 학생들이 채점이 이제 빨리 끝날 때는 안에 내용을 잘 채우지 못했을 때는 빨리 끝납니다. 학생들의 내용을 배우기 채웠다 이렇게 하면 제가 읽는 내용이 많아지니까 그때는 강평이 좀 지체될 수는 있습니다. 어쨌든 하루 내에 마치도록 해드릴 테니까요. 그게 다음날 하는 것보다는 제가 볼 때는 도움이 더 된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때 기준을 정하고 또 통보를 해드리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 8번에 모든 모의고사는 채점 첨삭이 진행이 되고 강사가 직접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 다음 강사 개별 상담으로 부족한 부분을 해결하는 과정을 진행하는데 우리가 이제 그 채점을 하고 첨삭을 하면은 이게 서면으로 주고받는 것이라서 개인이 어떤 부분이 부족하다 이런 부분에 대한 전달이 조금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런 부분은
여러분들이 개별적으로 요청하면은 충분히 대면해서 문제를 해결해 드릴 테니까 어려워하지 마시고 언제든지 이렇게 제안을 해 주시면은 환영을 하고 있습니다. 채점 첨삭 비용은 뭐 당연히 부과하지 않습니다. 다만 선생님에 따라서 개별 대면 첨삭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요분들은 일정 비용을 부과하니까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9번입니다. 모의고사 결과 상위 30% 실명 공개합니다. 상위 30%만. 그 다음에 장학금 지급해 드리고요. 그 다음 10번의 모의고사는 기출 변형을 하거나 새롭게 구성한 예상 문제를 출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변시 문제를 그대로 내거나 아니면 법전형 모의고사 문제를 그대로 내거나 이거는 아닙니다. 그거는 공부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내더라도 기출 문제는 뭐 사시나 이런 다른 좋은 문제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을 출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11번에 기록형 과정을 강화시켜 진행을 하는데 주말 특강 등을 좀 활성화시키겠습니다. 나중에 또 집중적인 부분도 있고요. 12번에 강의가 필요하면 실강 동영상 무료로 수강하시면 됩니다. 신청서 양식을 해드리면은 거기에 안내받아서 여러분들이 신청하시고 들으시고 대신에 동영상은 뭐 외부 학생들하고 공유를 한다든가 이것만 좀 자제를 해주시면 자제가 아니라 이제 금지가 됩니다. 우리 센터에서 보면은 이게 IP가 다 이렇게 드러나요. 우리 학생이 여기서 있는데 뭐 IP가 뭐 부산에서 찍힌다든가 이렇게 하면은 그게 차단되니까 그 룰은 이제 여러분들이 좀 지켜주셔야 신뢰감 있게 진행이 될 수가 있습니다. 부탁을 좀 드릴게요. 그 다음 13 결석 지각 모의고사 미응시하면은 벌점이 부과되고 벌점 누정이 일정 수준을 초과하면은 그때는 이제 배제하게 됩니다. 결석 조퇴하면은 증빙서를 첨부하시면 됩니다. 뭐 예비군 훈련이다, 몸이 아프다, 그럼 뭐 약국에 이렇게 그런 처방전을 제시를 한다든가 여러 가지 우리가 볼 때 이제 믿을 수 있는, 주변에 볼 때 믿을 수 있는 조치들을 좀 해주셔야 되고요. 14번에 이제 정해진 교재는 없으니까 자신이 보던 것으로 그냥 보시면 됩니다. 다음에 14번을 얘기하다 보니까 정말로 정해진 교재가 없는 학생들이 있어요. 교재가 없는 학생들이 있는데 교재는 마련해서 이렇게 하는 게 좋습니다. 교재라는 게 원칙이 기본서가 돼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지금 시기에 뭐 기본서를 어떻게 봐야 되는가 이렇게 반론을 제기할 수는 있지만은 우리 과정 자체가 하루에 기본서 100페이지가 목표입니다. 100페이지가. 100페이지가 목표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조금 이제 제가 이제 느끼는 현장에서 느끼는 이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개인적 사정으로 수용이 가능하면 그렇게 하시고 아니면 본인이 이제 가야 될 길이 있으면 그렇게 하시되 점수가 안 오르는 이유들이 몇 군데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일단은 이제 점수가 안 오르는 이유가 시간 확보가 적은 게 제일 이제 큰 원인입니다. 일단 우리 이제 과정에서 시간 확보는 되니까요. 그 부분은 해소되었다 이렇게 가정하면은 그다음 이제 공부하는 양입니다. 공부하는 양인데 학생들 이제 오랫동안 공부를 하거나 아니면 인풋 대비 아웃풋이 이제 약하게 나오는 경우가 보는 텍스트가 너무 제한적일 때 그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예컨대 뭐 암기청하고 나는 기출문제만 보겠다 이렇게 하면은 보는 양이 너무 적어요. 그런 부분은 아주 주의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뭐 내 친구도 기출문제하고 핵심 암기청 봐서 시험 됐는데 이렇게 하면은 그거는 동일한 선상에 비교하시면 안 돼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일단 변시험 응가는 지금 이제 탈락 요소가 있다 이렇게 하면은 시험은 어렵지만은 그래도 이제 경쟁력에서 보면은 또 유래에서 보면은 절반이 되는 시험이니까 뭔가는 정상적인 인풋을 하면은 이게 아웃풋이 합격으로 결과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핵심 암기청하고 기출문제로 이제 많은 학생들이 되기도 하는데 일단 그렇게 해서 안 되면은 우리가 이제 보는 시각으로는 확장력이 약하다 이렇게 보여야죠. 내지는 응용력이 약하다 이렇게 보이기 때문에 그 방법으로는 안 되는 게 지금 검증이 됐어요. 그럼 내년에도 그렇게 한다 이렇게 하면 안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암기청하고 기출문제를 하게 되면은 그 공부 분량이 과목당 아마 여러분들이 지금 본다면은 2, 3일이면 볼 거예요. 2, 3일이면. 과목당. 그러면은 우리가 8개월 동안 고생하는데 공부하는 분량이 과목당 2, 3일에 그치는 겁니다. 보는 게 거기에 그쳐요. 거기에 그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험되는 학생들은 그걸 가지고 응용하는 응용력이 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 앉아있는 학생들은 거기에 약할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그럼 이제 강제적으로 인위적으로 응용력을 확장해야 되는데 확장하는 가장 좋은 도구는 기본서예요.
기본서로 확장해서 이제 변시 학생들의 특징이 본 거는 잘 맞춥니다. 이제 어떤 얘기인가 하면은 능력이 있다는 얘기예요. 능력이 있는데 보는 게 너무 적으면은 이게 시험에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어요. 더구나 이제 기출문제를 반복한다. 이거는 아주 위험합니다. 헌법은 거의 무용이에요. 헌법은 기출문제 보지 마시고 그거는 무용입니다. 기출문제 보는 것이 본시험에 절대로 안 나와요. 절대로 안 나오고 그럼에도 이제 불구하고 기출문제를 공부할 때 초기에는 봐야 되는데 이제 왜 보는가 하면은 출제 방향성 때문에 보는 거지 그 내용을 내가 익혀가지고 시험에 가서 득을 보겠다 이 목적은 아닙니다. 근데 출제 방향성이다 이런 부분은 뭐 제시를 하거나 아니면 삼시를 하거나 또는 뭐 오시를 하거나 이렇게 하면 출제 방향성은 충분히 익혔으니까 그거는 기출문제는 헌법은 안 보셔도 됩니다. 그 뭐 사례형이든 아니면은 객관식이든 다 안 보셔도 되니까 그 부분은 부족한 부분은 제가 다 보완을 충분히 해드릴 테니까 그 부담은 조금 내려놓는 게 낫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 혹시라도 이제 점수가 잘 나오지 않는 과목은 기본서로 차분히 정리하는 게 그게 본시험은 경쟁력은 훨씬 더 높게 나올 겁니다.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릴게요. 14번에 정해진 교재가 없다. 이 얘기는 이제 뭐 학원 차원에서 기본서를 정하지는 않았고 여러분들 교재는 개별적인 교재가 있을 겁니다. 15번은 설명드렸고 16번에 학습 시간 중에 동영상 수강 가능하고요. 타학원은 실강 강의 수강이 가능합니다. 증빙서를 제출하셔야 되고 그 다음 17번에 스터디는 편성을 하고 참여 여부는 권유사항입니다. 강제사항은 아니고요. 근데 스터디를 하는 게 이제 실인가 득인가 이런 부분인데 경험적으로는 득 부분이 훨씬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득이 훨씬 많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고민을 한다 이렇게 하면 스터디를 하는 게 맞다 이렇게 보여지고 학원어 데이터로도 보면은 스터디원 중에는 원래 이렇게 몇몇 스터디로 보면 저는 합격한 조가 한 2개 조 정도가 되고 그 다음 6명 중에 1명 낙오한 조가 이렇게 일반적이고 이렇게 보면은 스터디가 이제 이 합격에 도움을 상당히 주고 있다 이렇게 저는 이제 판단합니다. 이렇게 공부하다 보면은 여러 사람이 있는데 심리적으로 고립되는 것보다는 스터디를 하면서 이렇게 수험생활의 힘든 부분 또 서로 나눠 갖는 것이 훨씬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됩니다. 근데 스터디라는 것이 심리적으로 뭐 시간을 뺏긴다 이런 부분도 있겠지만은 얻는 부분이 훨씬 더 많아요. 훨씬 더 많으니까 스터디는 이렇게 심리적으로 어떤 마음가짐으로 시작을 하고 준비를 하면 좋은가 하면은 내가 남한테 도움을 주겠다 이게 제일 좋습니다. 근데 보통 이제 스터디를 안 하거나 소극적으로 참여하거나 스터디 이제 불만이 있고 이렇게 하는 경우는 내가 도움을 받겠다 이런 마음이 강하면은 스터디의 이제 효용성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되는데 본인 공부 많이 해서 구성원들에게 도움을 주겠다 이렇게 취지를 다르게 생각하면은 훨씬 더 도움이 됩니다. 공부는 이제 나눌수록 본인 몫이 커지는 부분이 있어서요. 내게 뺏긴다 이렇게 생각할 필요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스터디는 우리 경험으로 볼 때는 하는 것이 100번 유익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 다음 18번 스파르타 일정에 맞춰서 실강이 개설됩니다. 별도 과정이고 실력이 부족한 학생들을 위해서 강의를 개설합니다. 적극적으로 좀 활용하시고 그 다음에 19번입니다. 이거는 해당되면 안 됩니다. 불합격하면 수경 환불해 드리는데 해당되지 마시고 꼭 합격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쪽에 가시면은 전체 커리큘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1기가 66회차로 진행이 됩니다. 7월 23일까지. 요 중에 이제 그 6월 모의고사가 있겠죠. 6월 모의고사는 보지 않는 게 낫지 않는가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모의고사 경험은 학원에서 수없이 이제 경험을 갖게 되고 그다음 어느 정도 준비가 된 8모, 10모 보더라도 본인의 실력은 충분할 것이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게 시험도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 자꾸 보게 되면은 마음에 이렇게 데미지가 이렇게 조금씩 쌓입니다. 그러니까 준비 충분히 됐을 때 보는 게 바람직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학원은 6월 모의고사는 계획에 넣지 않고 8월, 10월 모의고사를 계획에 넣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아마 여러분 이제 관성은 모의고사는 꼭 봐야지 이런 관성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건 이제 혼자 공부할 때 모의고사 보는 기회가 적으니까 그런 것이고 지금 매일매일 모의고사 보고 그다음 우리 학생들이 뭐 110명, 120명 이렇게 되면은 모집단은 충분합니다. 아주 상위 모집단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내가 어느 정도 하면 합격하겠다 이런 부분이 충분히 감지가 될 겁니다. 그 다음 그 1기 그렇게 보시고 2기는 더 이제 단축이 됩니다.
그 기본서로 치면은 일기에는 하루에 100페이지. 그러니까 기본서를 보는데 1시간에 한 20쪽 볼 겁니다. 평균적으로 학생들이. 그럼 하루에 5시간 정도면 기본서 보니까 기본서가 우선이다. 이렇게 판단은 됩니다. 그 다음 2기에 가면은 이제 50회인데 이때는 기본서 150페이지. 시간당 30페이지. 뭐 이 정도로 이제 요구를 하고요. 3기에 가면은 이때는 기록형을 이제 주말 동안 훈련해오던 부분을 집중 연습하는 기간입니다. 그 다음에 4기가 전범위 모의고사 실전 연습입니다. 시험 직전에. 객관식도 20문제로, 주관식도 100점으로 이렇게 훈련합니다. 그 다음 이제 5기인데 이때는 자율적 정리하는 기간입니다. 그래서 그 5기 때 주의할 부분은 5기 때 이렇게 공간에서 절대 이탈하면 안 됩니다. 끝까지 가면은 시험 되는 확률이 훨씬 높아요. 시험 다가올수록 이렇게 심리적으로 이렇게 압박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자꾸 학생들이 이탈하려는 그런 이제 관성을 가지게 되는데 또 이렇게 다른 학원하고 다르게 우리가 1년 내내 이렇게 같이 가야 됩니다. 1년이 아니라 8개월이니까 뭐 편의상 그렇게 표현하면은 그렇게 하다 보면은 이제 본인이 힘들어지고 하니까 옆 사람을 보는 게 대단히 심리적으로 뭐 짜증나거나 아니면 심정적으로 좀 힘이 들거나 이런 심리가 형성이 돼요. 그래서 벗어나고 싶다 이렇게 하는데 벗어나면은 그거는 이제 낭떠러지에 가까울 수가 있습니다. 그 수험생이 아무리 이제 마음이 단단해도 시험 한 달 전을 견딘다 이건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동료들하고 같이 가는 게 아주 중요한 시기입니다. 그 다음에 3번에 보시면은 주간 일정입니다. 알고는 있지만 그래도 다시 보시면은 오전에는 모의고사 강평이 진행이 되고 목요일은 하루 쉽니다. 쉬는데 이때는 나오지 않는다 이런 부분이 아니고 모의고사가 없을 뿐입니다. 루틴은 그대로 지켜야 됩니다. 9시까지는 나오셔야 되고. 그 다음에 오후 저녁 자율학습인데요. 자율학습은 그 다음날 시험을 보기 위해서 공부를 한다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 토요일 일요일은 기록형 특강이 필요에 따라 개설이 이제 간헐적으로 될 겁니다. 또 밑에 한번 보십시오. 모의고사 주 5회 실시하고 목요일은 밀린 진도 보충 필요하고요. 주말에는 기록형 특강 진행하고요. 기록형 특강은 6월부터 계속해서 진행하는 것이 원칙이고 그렇습니다. 아직은 기록형 할 때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하루 일정을 보겠습니다. 매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진행을 하고 토요일은 저녁 먹기 전에 마칩니다. 오후 6시에 종료를 합니다. 일요일은 일정이 없고요. 학습실은 오전 7시부터 저녁 12시까지 학습이 가능합니다. 조금 빨리 나오셔서 공부를 하시고 또 저녁 늦게까지 공부하시고 다 가능합니다. 그 다음 토요일, 일요일도 자습실 이용이 가능하고 그 시간이 이제 오전에는 9시부터 10시 10분까지 시험을 보겠습니다. 1기 때는 70분 정도 시험을 보겠습니다. 1기 때는. 그 다음 해설 강평 진행되면은 이때는 그렇게 하시고 저 같으면 이때는 진행 안 하니까요. 이때는 여러분이 잘 학습하시고 그 다음 점심 식사는 11시 40분부터 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식사 시간이 넉넉히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혹시라도 이제 너무 이렇게 과하게 자신을 몰아붙이는 것은 지금 시기에는 바람직하지는 않습니다. 그 식사 시간에 가끔 보면은 뭐 식사를 한 20분 정도 빨리 하고 들어와서 공부를 하고 이렇게 하는데 장기적으로는 바람직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본인한테 보상을 주는 것도 필요한 시기입니다. 식사하시고 요쪽 길로 올라가면 이제 관악산 산책로가 좋게 있습니다. 산책도 좀 하시고 이렇게 릴렉스를 좀 하시고 오후 시험을 좀 대비하시고 아니면 지하에서 조금 누워서 이렇게 쉬신다든가 자리에 쉰다든가 이렇게 휴식을 취하는 것이 뭐 심리적으로 육체적으로 경고성 안정성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너무 자신 이제 몰아붙이지 마시고 이 과정 자체가 자신을 엄청 몰아붙이는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이 과정에 막혀서 이렇게 흘러간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내가 개별적으로 뭐 엑스트라 과정을 내가 개설해서 더 열심히 하겠다 이런 것이 무리가 따를 수가 있어요. 대신에 무리를 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건 이제 리듬을 조금 타는 게 필요한데 어떤 경우인가 하면은 학생들이 모든 과목을 다 잘하거나 모든 과목을 다 못하거나 이런 경우는 없습니다. 이런 경우는 없고 상대적으로 공부하기에 편한 과목들이 있어요. 상대적으로 편한 과목들이 있는데 그 기준은 예컨대 모의고사를 그냥 정상적으로 공부했는데 모의고사 상위 한 50%에 들더라. 이렇게 하면 학원의 기준으로는 초안정권입니다. 그 정도 되면은 아 내가 잘 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대로 했는데 뭐 상위 30%다 이렇게 하면은 아, 정말 잘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 과목 할 때는 휴식을 조금 늘리세요. 그런 과목이 등장할 때. 그 본인이 아, 내가 잘한다 못한다 이 부분은 아주 주관적일 수가 있어요. 그 객관적 기준은 성적입니다. 성적. 우리 학원 기준 성적이니까 그 성적을 기준으로 학원 내에서는 한 상위 70%만 합격한다 이렇게 봅니다. 근데 그 이하도 이렇게 합격하는 예도 있고 그 이상에서 탈락하는 예도 있고 이렇게 전체적으로 묶어보면은 한 7, 80%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돼요. 그래도 이제 합격과 불합격의 경계선이 있으면 불안하니까요. 한 상위 50% 안에 든다 이렇게 하시면은 그 과목은 조금 여러분을 쉬게 만드세요. 쉬게 만드시고 예컨대 아, 민법 시작한다. 민법은 뭐 나는 약해 이렇게 하면은 그때는 좀 확 이렇게 무리를 하세요. 무리를 한다는 게 예컨대 아, 내가 헌법하면서 충분히 쉬었으니까 이번에 민법 할 때는 내가 달려야 되겠다. 아침 7시 반에 나와야 되겠다. 저녁 11시 반까지 버텨야 되겠다. 이렇게 한번 달리는 구간을 만드세요. 달리는 구간을. 그리고 민법이 끝나면은 아, 이제는 고생했으니까 좀 쉬어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 또 9시에 이렇게 나 시험 보시고 그 다음 저녁 10시 반까지 이제 공부를 하시고 그 다음에 그 중에 휴식이 조금 더 필요하다 이렇게 하면 한 타임 빼가지고 휴식 시간을 좀 만드시고 이렇게 리듬을 이렇게 좀 타야 됩니다. 예, 그렇지 않고 1년 내내 이제 늘어지는 학생 없을 거예요. 그렇지 않고 이제 염려하는 부분이 너무 이렇게 팽팽하게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신을 너무 옥죄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게 하면은 나중에 이제 부러지는 부분이 생기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렇게 여러분 이제 그 기준들이 있을 겁니다. 그 기준에 맞춰가지고 한 달 정도는 무리해도 크게 문제가 없으니까 또는 과목에 따라서 아무리 길어봤자 뭐 12회, 18회 뭐 이 정도 되니까 요 구간은 내가 좀 무리해서 스포트를 하겠다. 이런 기준을 세우시면은 나름 이제 지루함이 조금 덜해지거나 약한 부분에 메어지고 이렇게 될 겁니다. 너무 형식에 이렇게 맞추지 마시고 그런 부분을 좀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밑에 보겠습니다. 그 글줄을 보겠습니다. 그 별표를 보겠습니다. 헬스 등 개인적 건강 관리 해야 됩니다. 해야 되고 운동을 꼭 해야 됩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고민이 있어요. 고민이 있는데 요 2층, 3층에 그 5급 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아마 여러분하고 10살 정도 차이가 날 겁니다. 평균적으로. 그 21, 22, 23. 걔들은 운동 안 하고도 괜찮아요. 근데 우리 학생들은 조금 연령들이 있어서 운동을 적당히 이렇게 하는 게 도움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혹시라도 운동을 해야 되는가 안 해야 되는가 그거는 이제 이유는 하나입니다. 체질에 따라서 운동을 하면은 공부가 잘 되는 체질이 있고 운동을 하면 피곤한 체질이 있어요. 그 운동을 하는 이유도 공부를 많이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운동을 하지 않는 이유도 공부를 많이 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그 개인적 판단은 여러분들이 하셔도 되고 대신에 운동하면 피곤하다 이렇게 하면은 뭐 스트레칭 위주로 한다든가 아니면 산책을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약간의 휴식 시간을 주는 게 장기적으로 도움되지 않을까 이렇게는 보여집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별표를 보십시오. 운동을 할 때는 증명서 제출해 주시고 운동 시간은 한 개 교시는 초과하면 안 됩니다. 한 개 교시 하더라도 충분합니다. 여기는 100분으로 표시됐는데 110분 정도가 될 겁니다. 110분 정도. 그 쉬는 시간에 나가셔가지고 쉬는 시간에 들어오시고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냥 학습 시간에 나가서 학습 시간에 들어오고 이건 안 되고요. 쉬는 시간에 나가서 쉬는 시간에 들어오시고 이동하면 일단 타인에게 방해가 되니까요.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 세 번째 보시면은 학습 시간 활용해서 운동을 하면은 나중에 추가 학습을 개별적으로 이렇게 조금 더 해주십시오. 그 다음 끝에 보니까 음식물 반입은 금지합니다. 이렇게 냄새 나지 않는 건 가능합니다. 예전에 보니까 학생이 뭐 도시락을 먹던데 그건 안 됩니다. 도시락 먹으면 냄새 번지니까요. 커피, 물 이렇게 이런 것들은 뭐 가능합니다. 상식적인 선에서 알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넘어갑니다. 스터디 편성에 대한 얘기입니다. 스터디 지원서가 배부가 됐을 겁니다. 5월 4일까지 내주십시오. 5월 4일까지. 그리고 스터디 구성 공지는 5월 7일 날 하겠습니다. 오후 6시에. 그 다음 이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본인이 원하지 않는 조에 배정이 되었다 이렇게 하시면은 5월 8일 오후 6시까지 신청서를 또 내주시고 그 다음 스터디 예비 모임은 5월 9일 날 하겠습니다. 또는 이제 학교 동문들끼리 와서 우리끼리 하겠다 이렇게 하면 그렇게 또 요청해 주시고 또 신청해 주시고 이렇게 해서 다 개별적으로 편리하게 하시면 됩니다. 3번의 진행 시간은 자율적으로 결정하시면 됩니다. 오전 9시 이전에 하든지 저녁 10시 이후에 하셔도 되고 또는 편리한 시간에 학습 시간 중에 하셔도 됩니다. 대신에 스터디 할 때도
되도록이면 쉬는 시간에 나가서 쉬는 시간에 들어오시는 쪽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여러모로 이제 상호간에 편리가 있을 겁니다. 진행 장소는 학습관 내에 스터디실이 있습니다. 거기 신청서를 받아서 이렇게 조장을 정하시고 스터디룸을 신청하시면 조정을 해드리겠습니다. 스터디 편성은 8인 1조가 원칙이겠습니다. 참여 원하는 주제를 거기에 표기를 해주시면 신청서에 거기에 따라 분류를 하겠습니다. 6번에 보시면은 주제는 선택, 사례, 기록 이렇게 하는데 선택형을 스터디에 할 필요가 있는가 이래 기본적인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급한 부분이 또 스터디를 통해 소용이 나오는 부분이 사례하고 기록이니까 그쪽으로 이렇게 주로 집중을 하시는 것이 낫겠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 다음 사례형 참여, 기록형 모두 하겠다 이것도 가능하고요. 아마 저희들이 형식적으로 이렇게 기준은 제시하지만은 스터디 내에서 개별적 기준이 만들어질 겁니다. 거기에 따라서 굴러가시면은 좋은 이제 여건이 될 겁니다. 끝에 보시면은 진행 방식은 조별로 이렇게 자율적으로 결정이 자연스럽게 될 거예요. 또 이렇게 진행 방식이 조별로 결정하는 데 있어서 초기에는 아마 구성 간의 이견들이 노출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학원에 또 말씀하시면은 조를 또 이동시켜 드리고 할 테니까 걱정 마시고 이렇게 참여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스터디 하시다 보면은 이렇게 편치 않은 상황이 만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면은 거기에 이제 감수하지 마시고 즉각 이렇게 나와버리십시오. 인간관계다 이런 부분은 우리가 사회생활의 인간관계는 이제 삐끗하더라도 노력으로 이제 치유가 되지만은 공부하는 공간에는 그럴 여유들이 서로 없어요. 그 인간관계 문제가 생긴다 이렇게 하시면 얼른 탈퇴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눈치 보지 마시고 누가 잘못이 아니니까 맞지 않을 뿐이고 생각이 다를 뿐이니까 그때는 엉켜 있으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반드시 지켜야 되는 몇 가지 원칙들입니다. 학습 시간 중에는 출입문을 잠깁니다. 번호키로 통제를 합니다. 비번은 공개되지 않으니까 일단 시작되면은 출입이 금지가 됩니다. 못 들어오십니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예컨대 밖으로 이동을 해야 되겠다. 학습 시간 중에 그때는 다음 쉬는 시간까지는 못 들어오니까 공부할 책을 가지고 나가세요. 공부할 책을. 지하에는 공간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셔야 되고 학습 시간 종료 후에만 입실이 가능하고요. 이렇게 하니까 이제 학습 시간 종료 직전에 나가는 학생이 있어요. 작년에 보니까 일종의 탈법입니다. 탈법. 이 법은 아니고 나가서 이제 학습 시간 중에는 나가서 안 들어오면 되니까 나는 나갈래요. 이렇게 해서 나가는 학생이 있어요. 나가는데 그 학생이 보니까 이제 왜 나가냐 제가 불러서 물어보니까 밥을 빨리 먹고 싶다 이렇게 해서 한 5분이나 10분 전에 나갑니다. 그게 이제 타인한테 이게 방해가 돼요. 방해가. 그러다 보니까 그 학생이 하나가 나가다 보니까 또 학생도 나가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 종료 10분 전에는 이동 이제 빈도수가 많이 이렇게 증가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걸 막기 위해서 종료 20분 전은 절대 이동을 금지를 하겠습니다. 이동하면 일단은 벌점은 부과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보시면은 또 이제 시간 늦게 이렇게 왔는데 1분 늦었다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근데 문은 이제 잠겨져 있으니까 못 들어옵니다. 그럼 밖에 이제 있는 학생이 안에 있는 학생한테 문자를 보내가지고 아무개 열어달라 이렇게 하는데 그것도 둘 다 제재 대상입니다. 그거 하시면 안 되고 그런 시간을 그때그때 맞춰서 오십시오. 맞춰서. 물론 심정은 이해됩니다. 1분 늦었는데 70분은 이제 버려야 되니까 밖에 책을 넣고 이렇게 되니까 심정은 이해되지만 룰을 좀 잘 지켜주시고요. 그 다음 뒷장으로 보겠습니다. 휴대폰은 보관함이 있습니다. 이 앞에 보시듯이 보관함이 있으니까요. 반드시 보관을 해주시고 나는 휴대폰으로 강의를 수강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 사유서를 제출을 해야 됩니다. 다른 장면 보시면 안 되고요. 쉬는 시간에 휴대폰 사용하시면 되고요. 이 공부하는 게 힘들고 지루하다 보니까 이렇게 다른 걸 보고 싶어요. 다른 거는 다 재미있으니까요. 공부 외에는 다 재미있어요. 저도 예전에 이제 저도 예전에 보면은 공부할 때 그 아침 드라마가 그렇게 재미있어요. 근데 시험이 끝나면 아침 드라마가 재미가 하나도 없습니다. 공부하는 게 힘드니까요. 자꾸 이제 다른 쪽으로 빠질 수 있으니까 휴대폰 이제 사용 금지해 주시고 그 다음에 흡연자는 흡연석에 착석을 해야 됩니다. 흡연자들이 이제 작년도 그렇고 재작년도 그렇고 이거 분리를 안 하니까 한 사람 때문에 주변이 다 이렇게 불편을 겪는 경우가 이제 발생합니다. 그래서 흡연을 하시는 학생들은
별도 지정석을 마련해 드릴게요. 그 흡연 좌석은 5층입니다. 5층. 5층에 저를 기준으로 하면 왼쪽 라인이에요. 왼쪽 라인. 그래서 오늘 흡연 여부 설문조사지가 배부가 됐죠. 여기에 표기를 해주세요. 표기를 해주시면은 흡연자들은 별도로 이렇게 분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흡연은 5층에 옥상에 가시면은 또 흡연석이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하시고요. 흡연석이라고 해서 앉아서 흡연하시면 안 되고요. 옥상에 가서 흡연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흡연 여부를 이제 본인이 착각했거나 이제 속이거나 이렇게 하면 즉시 강제 퇴거 대상이 되니까요. 이건 내부 고발이 활성화돼야 됩니다. 냄새가 난다 이렇게 하면 얼른 저한테 알려주시면은 제가 바로 출동해서 조사에 들어가겠습니다. 조사. 의복 뭐 이런 거 다 조사해가지고 흡연이 인정되면 바로 흡연실로 이동을 시키겠습니다. 그 다음 또 이제 갈등이 있는 부분이 실내 온도 부분입니다. 개인마다 다 달라요, 이게. 그래서 덥고 추움에 대한 개인적 편차가 있으니까 학원에 이제 온도계가 이렇게 있습니다. 온도계. 온도계가 지금 4층, 5층. 나중에 요 앞에 있네요. 요 앞에. 여러 군데 저희들이 조금 더 설치할게요. 그래요. 적정 온도들이 있습니다. 실내 온도가 한 22도 이하가 되면은 처음에 들어올 때는 시원하지만은 있으면 계속 이렇게 몸이 이제 저체온은 아니지만은 불편한 상태로 내려가니까 적정 온도를 계절마다 이렇게 발표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맞출 테니까 혹시라도 그 부분이 더우면 옷을 조금 얇게 입으시고 춥다 이렇게 하면 옷을 조금 두껍게 입으시고 이렇게 해서 서로 이제 일치하는 부분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 다음 5번입니다. 주변 학생에 불편을 주는 행동 이렇게 조금 삼가해 주시고요. 많이 발생하는 부분이 필기구 소음 뭐 이런 거. 뭐 벅벅 쓴다든가 아니면은 똑딱똑딱 이렇게 한다든가 아니면 필기구를 쓰다가 책상 위에 이렇게 놓는다든가 이게 사회생활에도 아무런 문제가 안 되는데 공부하다 보니까 문제가 됩니다. 그거는 이제 조금 주의해 주시고요. 뭐 공부 습관, 불필요한 공부 습관들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뭐 다리를 떤다든가 아니면 뭐 하품을 이렇게 정기적으로 한다든가 기지개를 이제 지나치게 자주 한다든가 뭐 그런 부분이 있을 거예요. 불편이 발생하면은 개인적으로 해결하지 마시고 총무실에 통보해 주시고 불편이 해소되지 않으면은 도저히 뭐 이 친구 옆에는 못 있겠다 이렇게 하면 자리 이동을 신청해 주시면은 적당한 자리로 이동을 해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 변시 준비를 위한 조언인데 잘 알고는 있을 겁니다. 이미 극복된 상태에서요. 아마 그 몇 가지 공통된 실패 원인에 아마 해당 사항이 있을 거예요. 해당 사항이. 해당 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제 이걸 개선하자 이렇게 오신 분들이라 충분히 뭐 남은 상황에 대해서는 예전 일은 되풀이 되지는 않을 겁니다. 1번의 경우가 가장 많죠. 이런 경우 많고 학교에서 공부하는 것도 사실은 1번입니다. 아니면 2번이고 전문성이 없는 상태에서 공부를 하니까요. 아니면 3번에 뭐 강의를 뭐 너무 듣는다든가 강의를 아예 안 듣는다든가 아마 1, 2번이 가장 많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 다음 몇 가지 대책 부분인데 저는 이제 3번이 제일 제 생각에는 의미 있는 것 같아요. 좋은 동료들. 서로 힘들 때 이제 같이 어깨동무하고 가는 거죠. 이게 수험생활의 고단함을 이제 많이 덜어드릴 겁니다. 그 다음 넘어가서 보겠습니다. 합격하기 위한 공부량, 생활수칙 이런 부분인데 학생들이 가끔 이제 이렇게 상담하다 보면은 저런 질문을 많이 합니다. 합격률이 몇 프로 됩니까?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하는데 근데 1번을 보시면은 1, 2번을 한번 이렇게 보십시오. 이렇게 하면 합격하지 않겠어요? 난 그렇게 대묻고 싶어요. 1, 2번처럼 하면은 불합격할 확률이 몇 프로 될까요? 1, 2번처럼 하면. 어마어마하게 많이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합격률이 문제가 아니라 이 과정을 이제 이수하는가 이게 문제입니다. 그건 이제 따라오는 것이고 제가 볼 땐 그래요. 그래서 되고 안 되고 이런 부분은 결국 이제 이 시간을 채우고 모의고사를 충실히 봐서 개선점을 찾아내고 개선되는가 안 되는가 이 부분이지 이게 뭐 되고 안 되고 이런 부분은 아주 부가적인 것 같아요. 우리가 그 합격한 학생들은 이제 제가 여러 번 많이 드나드는 이제 인터넷 카페에 이렇게 올립니다. 올리는 이유는 어디 있는가 하면은 뭐 학원을 광고하자 이런 부분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 그것 때문에 광고가 될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됩니까? 어떻습니까? 그거 보고 오지는 않을 것 같아요. 주변에 친구들은 이제 조언 듣고 오는 것이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런 글을 이제 올리는 것은 시험이 안 되는 입장이면은 이게 마음이 이렇게 푹 꺼집니다. 자신감이 떨어지고 내가 이걸 할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이 상당히 지배해요.
뭐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시험이 안 됐는데 자신감이 넘친다 이렇게 하는 건 정신적으로 이상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위축되어 있는데 너무 위축되지 마시라 그런 취지입니다. 그런 취지고 또 학원은 경험으로 볼 때는 그 정도 하면은 그냥 제 생각에는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학원의 과정을 10% 했다 이렇게 하면 확률이 10% 정도다. 20% 했다 20%다. 학원의 과정을 한 70% 따라갔다 이렇게 하면 70% 정도 합격 확률이 올라온다 이렇게 저는 그렇게 보이죠. 근데 100% 내가 전부 다 했다 이렇게 하면은 거의 합격 가능성이 100%다 저는 이제 그렇게 봅니다. 개인에 달려있지 개인이 얼마나 이제 열심히 하는가 이런 부분입니다. 어쨌든 뭐 오전 9시부터 저녁 10시 30분까지 하고 모의고사를 매일 응시한다 이게 무지무지 힘들 거예요. 이게 아마 여러분들이 그동안 했던 그 시간당 쓰는 에너지하고 학원에 가서 쓰는 에너지가 조금 많이 차이가 있을 겁니다. 그 공부가 제일 이제 열심히 되고 제일 잘 되고 우리가 에너지 투입이 이제 극단적으로 많이 일어날 때가 언제인가 하면은 시험 10분 전이에요. 시험 10분 전. 우리가 9시부터 매일 시험을 보니까 그 전에 여러분들이 발휘하는 그 에너지 집중력 이런 것이 엄청날 겁니다. 그래서 이제 루틴을 이렇게 잡으세요. 9시에 시험이 있으면은 9시에 허겁지겁 달려오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제 우리가 골든타임이라고 할 수 있는 한 시험 전 1시간 정도 요거는 좀 확보를 하세요. 그래서 이제 저녁에 이렇게 공부를 하시고 내가 내일 아침 1시간에 볼 분량을 남겨두세요. 남겨둔다는 얘기가 그걸 보지 말라 이런 얘기가 아니고 오늘 범위가 예컨대 뭐 60페이지다 이렇게 하면은 60페이지를 내가 1시간에 볼 수 있게 준비를 해두세요. 오늘 오후부터 공부할 때. 그렇게 하면은 오후 내내 차분히 이렇게 보시고 8시부터 9시까지는 계속 그걸 집중해서 좀 보세요. 집중해서 보시면은 그 전날 봤던 부분을 다 이제 재생한 상태로 시험을 보면은 완벽하게 자기 것이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9시부터 시작하지만은 여러분 동선은 8시부터 나와서 1시간은 집중해 시험을 보시고 그 다음 강평 듣고 그렇게 하면 진이 쭉 빠질 겁니다. 1시간 뭐 최선을 다해서 집중했고 그 다음 시험 한 70분 보면은 되게 힘들 거예요. 또 시험 보면은 에너지가 쭉 빠지는 연령대입니다. 되게 힘들어요. 되게 힘드니까 강평 들으시고 그 다음 오후에는 식사하시고 이렇게 좀 쉬어야 됩니다. 좀 쉬고 그 다음 이렇게 또 패턴을 잡으시고 이렇게 하는 게 제일 낫습니다. 그걸 이제 말씀 좀 드리고 그 다음에 3번에 뭐 집 학습실 동선은 뭐 최소화될 겁니다. 걱정하지 않고 식당도 되도록이면 이렇게 결정해서 메뉴 결정에 낭비되는 에너지도 이렇게 줄이는 부분도 나중에는 필요할 겁니다. 5번이 제일 중요합니다. 제가 볼 때는 점수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렇게 막연하게 추상적으로 여러분이 이제 공부하는 데 있어서 뭘 봐야 되는가 이렇게 고민할 거예요. 뭐 기출문제를 봐야 되냐? 내가 보던 교재를 봐야 되냐? 뭐 하던 대로 해야 되냐? 이런 것들이 시험 합격에 이르는 길은 개별적으로 너무나 다양합니다. 우리가 이제 합격을 산으로 치면 정상이다 이렇게 비유하면은 정상에 오르는 길은 여러 갈래 길이 있어요. 그 다양한 길이 있기 때문에 그 다양한 길을 이제 존중한다 이렇게 할지라도 그래도 이제 거기서 내가 잘하고 있는가 못하고 있는가는 우리 학원의 등수입니다. 그게 제일 중요한 기준이에요. 예컨대 나는 암기장하고 기출문제 한번 봐야 되겠다. 괜찮아요. 근데 봤는데 시험 성적이 맨날 70%다. 이건 안 돼요. 이거는. 그러니까 위험 신호가 바로 와 있는 겁니다. 그거는 개선해야 돼요. 개선해야. 시험을 보는 이유가 여러분들은 아마 이제 내가 공부한 걸 확인한다 이렇게 하는데 그 의미는 제가 볼 때는 한 10% 정도 의미가 있습니다. 그거는 별 의미가 없어요. 그게 아니라 공부를 한 부분이 내가 성적이 안 나오면 뭔가는 잘못된 겁니다. 그 잘못된 부분을 그 다음 시험에 개선해서 보자 이런 얘기예요. 그 지금 우리가 이제 실력 향상 속도가 완만하게 가든지 평행선을 그리면 내년 시험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학교에서 밑에 점수가 나왔으니까 안 된다는 얘기예요. 경사도를 가파르게 가져가든지 장기적으로 볼 때는 상승 곡선이 만들어져야 시험이 되는 거니까 그 모의고사로 보는 이유는 내가 공부한 걸 확인하자 이런 의미도 있지만은 내가 공부를 제대로 하고 있는가 이걸 점검하자는 의미예요. 그 점검의 결과 하위권 성적이 나온다 이렇게 하면은 뭔가 각성하고 뭔가는 시도를 해야 돼. 그때는 내가 뭐 양이 부족한지 아니면 활용하고 있는 텍스트 양이 뭐 아니면 질이 문제가 발생했는지 이런 걸 점검해 가지고 변화를 확 줘야 됩니다.
근데 가끔 보면 이제 학생들이 뭐 성적이 뭐 이렇게 물은 물이고 뭐 산은 산이고 뭐 이렇게 해서 시간만 때우려한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이렇게 가르쳐 보다 보면은, 이제 뭐 강평을 통해서나 아니면 첨삭을 통해서나 이렇게 조언을 하면은 조언을 수용하는 학생이 있고 계속 같은 방식으로 하는 학생이 있어요. 그 후자 경우에는 실력 느는 속도가 더디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점수가 잘 안 나오면은 빨리빨리 길을 찾아야 됩니다. 뭔가는 지금 잘못하고 있다 이런 얘기니까 자세가 바르면은 실력이 안 늘지 않겠어요. 근데 뭐 수영을 한다 이렇게 하는데 시합을 나가야 되는데 계엄을 계속하고 있다. 난 시골에서 계엄만 배웠어. 계엄을 계속하고 있으면은 그게 시합에 나가면은 경쟁이 없을 겁니다. 공부도 비슷해요. 비슷하니까 그 시험을 보는 이유, 그거는 그 다음 시험에 바른 방향으로 잡자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점수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 치열하게 좀 해야 됩니다. 치열하게 해야 되고, 6번에 뭐 당연히 이렇게 되겠죠. 주말 외에는 친구들 못 만날 겁니다. 그 다음에 7번은 좀 강조해드리고 싶은데 이게 잘 안 될 겁니다. 이게 타인을 위한 여유 공간 이렇게 30% 수치로 제시했지만은 이게 만만치 않을 거예요. 그렇게 조금 넉넉하게 이렇게 좀 생각하십시오. 옆에 조금 소리가 난다 뭐 이렇게 해도 그냥 뭐 새소리구나 이렇게 생각하든지, 아니면 뭐 담배 냄새가 지나가는데 훅 난다 이렇게 하더라도 스트레스 많이 풀렸겠구나 뭐 이렇게 편안하게 좀 타인을 위한 배려 조금 필요합니다. 본인들이 이제 몰려 있으니까 이게 만만치 않을 거예요, 이런 생각이. 그래서 조금 이렇게 폼을 넉넉히 갖는 게 공부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외부 이제 그 자극에 즉각 반응을 하게 되면은 본인이 그쪽으로 에너지 소모가 많이 되니까 되게 이제 본인한테 마이너스가 됩니다. 조금만 이렇게 부탁을 조금 더 드릴게요. 그 다음 벌점 제재 기준입니다. 그 밑에 박스를 안 보시면은, 지각, 장시간 자리 비움, 자리 비움 할 때는 요게 저를 좀 보시면은 요게 확인증이 있습니다. 확인증하고 그 다음 신청서가 있으니까 두 개를 이렇게. 근데 매일매일 이렇게 하지 마시고 요렇게 예컨대 뭐 한 달 헬스클럽을 끊었다 이렇게 하면 5월 1일부터 5월 30일까지 요렇게 적어 두시고 뭐 헬스클럽에 간다 요렇게 올려놓으시면 됩니다. 책상 위에 이렇게. 그 책상 위에 올려놓는 이유는 이제 어디 있는가 하면은 우리가 이제 행정적으로 관리하는 부분은 신청서를 관리하고 요거는 주변 동료들 때문입니다. 공부하다 보면은 한 사람이 없어지면은 되게 신경 쓰고 궁금해져요. 이 친구 어디 갔냐? 왜 안 보일까? 언제나 오냐? 이렇게 궁금해지니까 이렇게 두면은 이 친구가 거리로 갔구나 이렇게 하면은 훨씬 더 공부하는데 뭐 방해는 안 될 겁니다. 그런 차원이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에 그 박스를 좀 보십시오. 휴대폰 사용하거나 뭐 무단 결석하거나 제일 중요한 부분이 모의고사 명시하는 겁니다. 이거는 시험에 직접적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주중음주 이거는 뭐 크게 예전에 아주 우리가 한 2년 전에 학생들이 한 30명 이렇게 있을 때 아주 밀착돼서 이렇게 생활한 적이 있어요. 그때는 뭐 누가 밤에 술을 마시고 뭐 이런 것들이 정보가 이제 다 들어옵니다. 하도 이렇게 가깝게 지내다 보니까. 그 결석하고 이런 부분이어서 주중음주도 벌점을 두었는데 뭐 지금은 이제 그런 학생 없는 것 같아요. 주중에 이제 술 마시면은 공부는 이제 방해가 되니까요. 그 다음에 불편 건의사항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이렇게 만들어질 겁니다. 초기에는 한 달 정도는 시끌벅적합니다. 시끌벅적 하시니까 일단 불편사항이 있으면 익명 게시판에 이렇게 건의를 해주시고, 그 다음 작년에 이제 한동안 그렇게 하다가 작년에 이제 괄괄하는 학생들이 좀 있었어요. 그래 익명 게시판에 좀 험하게 만든 적이 있어가 제가 한동안은 쓰지 마시라 이렇게 해서 쓰면은 그때 삭제한 적이 있는데, 예컨대 뭐 그런 겁니다. 뭐 이제 우리 그 카페 가끔 이렇게 시험 앞두고 들여다보면은 애프터 로스쿨이라는 카페가 있죠. 그 보면 이제 아주 남들이 보면은 격이 낮아 보이는 글을 이제 재미삼아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학원 게시판도 이제 그런 유 글들이 올라오는 경우가 있으면은 제가 봐가지고 야 이거 남들이 보면 우리 변시 준비하는 학생들 좀 낮춰보겠다 이런 부분은 제가 삭제를 할 거니까 그렇게 조금 이렇게 점잖하게 표현하는 게 좋습니다. 점잖하게 이렇게 남이 보더라도 같은 말도 참 품위 있게 한다 이렇게 좀 해주시고, 그것도 원장의 한마디 게시판에 있습니다. 거기에 남겨주셔도 되고, 그 다음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학원에 직접 오셔도 됩니다. 데스크 활용하시면 되고요. 이제 전화하셔도 되고, 그 다음에 3번에 이제 제 전화번호로 좀 입력을 부탁을 좀 드릴게요. 이렇게 하셨다가, 저한테 문자 남기면은, 저한테 전해주시는 것이 제일 이제 빠르게 이렇게 해결이 됩니다. 그 문자 남기실 때는, 이름 이렇게 좀 남겨주세요. 이름 남기고, 이제 어떤 학생인데, 이런 불편합니다.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가끔 학생들이 이제, 10시 반에 마치니까 10시 반까지 이렇게 11시까지는 보내주시고 어떤 학생이 한 1시에 이렇게 보내요. 밤 1시에. 보내도 괜찮은데 너무 밤늦게 이제 이런 연락이 오면은 무슨 큰일인가 하고 이렇게 제가 깜짝깜짝 놀라니까요. 시간은 조금 11시까지만 이렇게 지켜주시고 또 쉬는 시간에 보내주셔도 되고 그 다음 보낼 때 약간만 예의를 좀 갖춰주세요. 작년에 보면은 마치 저한테 지시하듯이 이렇게 보내는 학생이 있어요. 빨리 조치하세요. 이렇게 하면서. 그때는 내가 직접 전화를 혼내기도 하는데, 이렇게 조금 상호간의 예의를 이제 지켜서 이렇게 보내주시는 게 좋고, 그 예의라는 부분이 이제 본인 이름, 그 다음 어떤 상황이 불편하다, 이렇게. 그 다음에 출결 체크 이런 부분 지문 인식기 정문에 있습니다. 이 부분 이제 나중에 이렇게 자세히 안내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2번입니다. 2번이 이제 민감한 부분입니다. 자리 배정 기준 방법인데, 작년에는 이제 일주일 동안 이렇게 자유롭게 이용했는데 올해는 그 기간을 조금 단축하겠습니다. 단축해서 이번 주 중으로 마무리하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오늘, 내일, 모레 5월 3일까지 자유롭게 이용을 하고 그 다음 자유롭게 이용하는 기간 중에는 책상을 이렇게 좀 정리를 좀 해주세요. 정리를. 작년에 미리 와 있던 학생들도 책을 다 옮길 필요는 없지만 이렇게 위에만 치워주시면은 다른 학생들이 그 자리를 이제 이용해 보시고 마음에 든다 이렇게 보시고 혹시라도 이제 본인이 원하는 자리에 책이 많이 있으면은 꼭 그 자리에 이렇게 앉지 마시고 한 자리 뒤에 앉거나 한 자리 앞에 앉거나 하면은 위치는 비슷하니까요. 그렇게 해서 갈등 요소를 조금 줄여주시고 그 다음에 자유이용 기간 동안에는 책상에 책을 되도록이면 이렇게 다 깔끔하게 채워주시고 그 다음 자리 배정 5월 4일 날 최종 배정을 할 겁니다. 그래서 배정하는 방법은 이렇게 앞에 좌석표를 붙일 거예요. 좌석표를 붙이면은 본인이 원하는 자리 이름을 좀 써주세요. 그걸 이제 오픈하지 않은 상태로 하면은 한 자리에 여러 사람이 신청을 합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렇게 배정표를 붙이면은 이름을 적어 주시면은 원하는 자리에 3명이 적히기도 하고 2명이 적히기도 하고 아니면은 작년에 보니까 그런 자리가 이제 드물고 골고루 이렇게 적힙니다. 큰 차이가 없으니까요. 그렇게 해서 중복된 자리는 추첨을 하겠습니다. 작년까지는 제가 연장자 위주로 했어요. 연장자. 그랬더니 학생들이 항의가 많습니다. 제가 이제 연장자 위주로 했던 이유는 그냥 나이 많으니까 공부하는데 애로가 조금만 더 있지 않는가 이런 배려 차원인데 올해는 추첨하겠습니다. 추첨으로 결정되면은 탈락하는 학생이 예컨대 한 자리에 3인이 지원하면은 2명은 탈락하겠죠. 그때는 랜덤으로 이렇게 배정을 하는 쪽으로. 그리고 혹시라도 추첨해서 탈락하게 되면은 이제 그 자리에 못 앉게 되면은 가장 나쁜 자리로 갈 가능성이 높으니까 원하는 자리가 학생이 있으면은 되도록이면은 그 다음 자리 유사한 자리 주변의 자리를 이렇게 여러분들이 배정 받는 게 조금 낫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사물함은 안에 있는 공간으로 충분할 겁니다. 근데 혹시라도 더 부족하다 이렇게 하면 계단에 있는 사물함이 있는데 이거는 월 사용료를 징수를 하겠습니다. 이거 꼭 필요한 그 시설이면은 저희들이 무료로 해드리겠는데 필요치는 않습니다. 필요치 않고 예전에 무료로 해보니까 그 안에 별의별 걸 다 넣어놔요. 나중에 이제 학생들이 퇴근한 다음에 보니까 빵이 몇 달째 썩어 있는 빵도 있고 별의별 게 다 있습니다. 꼭 필요한 공간은 아니어서 수납은 이제 지금 있는 저 공간으로 충분할 겁니다. 나는 책이 많아서 좀 부족해요. 이렇게 하면 책이 너무 많은 거예요. 책이 너무 많은 거니까 그때는 책을 없애는 게 맞습니다. 위에 놔도 되고 안에 놔도 되고 그 남이 가져가도 되는 책은 위에 놓으시고 그 다음에 소중한 책은 안에 넣으시고 이렇게 하면은 공간은 충분할 겁니다. 그런 부분이니까 3번에는 추가적으로 설명드릴 말씀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이제 OT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OT에 대해서 OT 내용에 대해서 질문이 혹시 있으십니까? 아니면 추가적으로 이제 건의사항이 있거나. 예. 안내 팜플렛에서 보니까 그 주말 기록 특강이
어떤 부분? 원칙적으로 수강료가 나가는 부분인지 아니면 여기 원래 팜플렛에처럼 기록형 특강은 기록형 시즌이 있어요. 그때는 무료고 선생님이 특강을 개설할 때는 50% 할인된 겁니다. 주말 특강이라고 있었어요. 예, 그 주말 특강. 그거는 그렇게 해야 돼요. 비용 부과가 된다는 예, 그렇게 이해합니다. 주말 특강은 비용 부과가 됩니다. 팜플렛 내용하고 조금 다른 부분이 있어서 어떤 부분? 여기에는 무료라고 돼 있어가지고 주말 특강이 무료. 예, 주말 기록형 특강은 무료지만 일부 특강은 제외. 근데 여기서는 이제 50% 할인이라고 이렇게 돼 있어서 이 가지가 상품화. 그런데 그거는 이제 무료로 하는 선생님이 있고 또 유료로 하는 선생님이 있고 표현이 그렇게 된 거예요. 예. 또 질문이 있습니까? 아마 유료로 하시는 분은 첨삭을 해드릴 거예요. 그것 때문에 유료로 하지 않는가 이렇게 보이죠. 또 질문 없으시면은 헌법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헌법 진도표. 헌법 진도표. 진도표에 이제 제가 보낸 거하고 조금 내용이 다른 부분이 있어서 그거는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헌법 시험은 그게 시간이 오전 9시부터 50분까지 되어 있는데 이거는 오타입니다. 10시 10분까지 보겠습니다. 지금은 이제 시간에 쫓겨서 쓰기보다는 본인 공부한 내용을 충분히 이제 써보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10시 10분까지. 그 다음에 필수 교재는 암기장은 필수적으로 좀 필요합니다. 요게 제 암기장이 요건데, 제가 책을 사라고 이렇게 말하지는 않는데, 이 책은 꼭 필요합니다. 꼭 필요하니까, 혹시라도 다른 분은 암기장을 가지고 계시더라도, 요 책의 효용성이 훨씬 더 높을 거예요. 그건 자신합니다. 자신하니까 꼭 필요합니다. 꼭 장만 내주시고. 근데 서점에 아마 이 암기장이 지금 형태는 많지 않을 겁니다. 많지 않아서 한 20권 요 정도 있으니까 오늘 구입하실 부분은 조금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내일 시험을 보시고 정심 전에 이제 필요한 양을 전부 이제 구매할 수 있도록 준비해 드릴 테니까 그때 이제 구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율적 결정 사항인데 요거는 좀 수정을 하겠습니다. 이제 단거나 헌법 강의란 부분이 있고 실전형 헌법 연습이 있고 저자가 스터디를 직접 지도한다 이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일단은 이제 조금 더 저한테 집중해 보시면은 일단 1기 동안에는 선택형에 좀 집중을 좀 시켜볼게요. 선택형에 집중을 조금 하시고, 그 다음에 사례형은 헌법을 여러분들이 크게 부담을 느끼지 않으니까 모의고사를 6회 정도 보면은 사례형에 대한 틀이 잡힐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선택형과 사례형을 지금 양자를 모두 다 합격선에 올린다 이런 부분이 개별 학생에 따라서는 부담이 될 수가 있으니까 일단 선택형은 잡는다 이렇게 목표 세우시고, 그 다음에 사례형은 6회 정도 시험을 봐보면은 내가 충분하다, 나는 부족하다 이런 부분이 확인이 될 겁니다. 확인이 되면은 2기 때는 사례형을 잡으면 되니까요. 일단은 사례형은 충분한 훈련을 하되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은 나중에 배우는 걸로 과제를 돌린다. 이렇게 생각하겠습니다. 그렇게 계획을 제가 잡고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서 선택형을 내일 시험을 봐보시고 부족하다 이렇게 하시면은 내일 시험 준비하는 데까지는 여러분들이 보는 교재로 보십시오. 보는 교재로 보셔가지고 10문제를 봐서 다른 학생에 비해서 크게 무리 없이 점수가 잘 나온다 이렇게 하시면은 그 교재로 보시고, 안 나온다 이렇게 하면은 핵지총이란 책이 있어요. 여러분 기본서는 그대로 보시고, 요게 있습니다. 제 교재가 요게 있는데 요게 분량이 많지 않아요. 요게 있으니까 점수가 잘 나온 학생은 그대로 가십시오. 그대로 가시고, 점수가 안 나오고 이거는 내가 맞췄지만은 처음 보는 지문이 엄청 많다 이렇게 하면 양이 부족한 겁니다. 아마 처음 보는 지문이 엄청 많다 이렇게 하면은 기출 문제만 돌렸을 거예요. 그건 안 돼요. 본 시험이 안 되니까 그 학생들은 요거를 구입해서 혼자 보지 마시고
동영상을 무료로 지원해 줄 테니까 그걸로 보세요. 그걸로. 그거는 제가 8일 동안 강의한 거니까 아마 8일 동안 들으면 부담이 없을 겁니다. 아마 속도를 조금 높여 들으면 하루에 한 2시간 반? 뭐 정리하면서 들어도 3시간이면 충분하니까요. 그렇게 들으면서 공부를 하세요. 그 점수가 안 나온다 이렇게 하면은 읽는 포인트가 약하다 이렇게 이런 상태니까 아마 저 로스쿨 다니면서 공법할 시간이 상대적으로 되게 적죠. 되게 적으니까 쌓일 시간이 없어요. 근데 어떤 부분에 이제 출제가 되는가 논점 파악이 힘든 수준이다 이렇게 하면은 반드시 그렇게 하시고 원래 시험 기준으로 요측으로 준비를 하고 요 정도 익힌 학생이 제가 이제 기출된 다음에 분석을 해보니까 한 문제 정도는 벗어나는 것 같아요. 한 문제 정도로. 그래서 아마 제대로 하면은 제가 목표하는 바가 20개는 적중을 못 시킵니다. 못 시키고 제가 목표하는 바는 한 17개 정도. 요렇게 하면 실수 한 문제 나오고 뭐 때려 맞히는 문제 한 문제 이렇게 서로 주고받으면은 헌법에서 17개 내지 18개 맞으면은 뭐 결과 면에서는 나쁘지 않다 이렇게 판단됩니다. 그 정도 목표를 하고 있으니까 요 교재가 그 정도는 달성을 시켜줄 겁니다. 절대로 혼자 보지 마시고 강의를 병행하시고 그래서 자율적 결정 사항에는 조금 이걸 다 지우고 수정하면은 핵지총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특강이 880 특강이라고 있어요. 5급 학생들을 대상을 한 건데 책이 똑같으니까 똑같습니다. 괜찮아요. 그거는 이제 그 강의 내용이 아주 이렇게 건조합니다. 그전에는 뭐 배경도 설명하고 뭐 논리도 설명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건 아주 건조하게 이 부분은 어떻게 출제된다 어떻게 출제된다 이렇게 건조하게 강의하니까 우리 학생들 수준은 듣기에는 딱 맞을 수가 있습니다. 5급 하는 학생들은 조금 버겁고 우리 학생들 수준에 맞을 수 있으니까 그 880 특강을 신청을 이렇게 하시면은 한 열흘간 제공을 해 드릴게요. 그렇게 있다가 신청서를 그 동영상 신청을 본관에 오면 하실 수가 있으니까 다 오시면 이제 불편하니까 우리가 직원이 신청서를 만들어서 이렇게 배부를 하면은 거기에 기재를 해주세요. 기재를 해주시면 거기에 맞게 저희들이 열어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신청하실 때는 이름하고 아이디하고 이렇게 들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겠죠. 그걸 여러분이 확보하시고 신청해 주시면은 바로 지원을 해드리겠습니다. 대신에 오늘까지는 하지 마시고 내일 시험 봐보시고 어렵다 또는 내 지식이 부족하다 이렇게 하면은 그때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밑에 이제 그 진도표를 보면 1일차, 뭐 2일차, 3일차, 4일차, 5일차, 6일차. 이게 이제 여러분 보는 교재하고 이 순서가 조금 차이가 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주제를 찾아가지고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학습하시고 시험을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4일차까지는 어느 정도 학생들이 시험이 성적이 잘 나오는 파트가 3일차, 4일차는 잘 나오고 1일차, 2일차 고전하고 5일차, 6일차 가면은 뭐 대참사가 일어나고 그렇게 돼 있죠. 여러분들 공부한 게. 객관식 10문제, 사례형 50점 배점. 70분간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사례형은 제일 아래 이제 글줄이 있으면 요건의 3문제, 본안의 3문제. 내일 요건 문제는 68조 1항을 묻겠습니다. 68조 1항. 본안은 제한 없이 묻겠습니다. 2일차는 68조 2항. 3일차는 권한쟁의. 그렇게 회차별로 물어가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4일차는 또 반복이 되겠죠. 대신에 이제 시험 난이도는 높아지는 쪽으로.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자, 요 정도 말씀드리면은 내일 진도를 위해서는 충분한 설명을 드렸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혹시 헌법 관련해서 질문이 또 있으십니까? 단권화 헌법 강의 기본 교재에 핵기총 지문이 다 들어가 있는.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그 단권화 헌법 기본 강의 기본서가 지금 최신판이 나오는 게 작년판이에요. 단권화는 작년판이라. 최신판이 며칠 있다 나오는데, 며칠 있다 나오는데. 근데 굳이 기본서가 있다면 볼 필요 없고, 본인 기본서가 있다. 이 단권 헌법 제가 지금 헌법 기본서가 따로 없어서 단권 헌법 강의를 구입을 하고 싶은데 그러면 최신판이 나온다면 그걸 좀 기다렸다가 구매하는 게 최신판은 한 5월 4일 정도 나올 것 같아요. 근데 혹시라도 기초가 너무 부족하다 이렇게 단권화 헌법 강의를 봐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은 그 학생들은 그
동영상을 한 12일 정도 강의한 게 있어요. 그걸 제공해 드릴 테니까 이렇게 구분해 가지고 신청을 좀 해주세요. 나는 헌법이 전혀 뭐 아무것도 모르겠다. 합헌적 법률 해석이 도대체 이게 왜 얘기가 나오는지 모르겠다. 이 정도 되면은 한 10일짜리를 우리가 8일에 주말을 좀 활용하면은 듣는 데는 지장은 없을 거예요. 일단은 지금 제일 중요한 거는 본인 하던 대로 하루 정도는 해보세요. 그리고 이제 헌법은 이렇게 제가 이제 강의하는 목표는 두 가지입니다. 헌법은 두 가지 역할을 해줘야 돼요. 하나는 본시험에서 고득점이 나오면 좋습니다. 원래 이제 성적을 받아보니까 헌법 사례에서 제일 이제 고득점한 학생이 72점, 그 다음에 뭐 71점, 그 다음 뭐 68점 뭐 이런 학생들이 많이 있고 또 점수가 낮은 학생도 있고 이런 부분인데 일단은 헌법이 하는 역할은 고득점을 해야 됩니다. 이게 가능해요. 가능하고 두 번째 이제 조합이 이렇게 맞아야 되는데 두 번째는 시간을 많이 들이면 안 됩니다. 그래서 헌법 공부가 잘 되고 있다, 못 되고 있다 이런 판단을 어떻게 하면 되는가 하면은 우리가 이제 이게 시험을 6일 보고 과정이 8일이죠. 근데 8일 정도 헌법을 하면은 아, 시간이 좀 남는다 이런 느낌이어야 돼. 좀 여유 있다 이런 느낌이어야 되고 근데 느낌이 헌법을 하는데 민법 같은 느낌이 든다 이렇게 하면 이건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헌법이 양이 수험적 양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양이 아주 제한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만 잘 하시면은 고득점을 쉽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 헌법은 고득점을 하든지 아니면 시간을 절약해서 다른 과목을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확보해 주든지 두 가지 역할을 해야 돼요. 그리고 시험에서 삐끗해서 득점이 낮았다 이렇게 하면은 그 덕에 형사법은 잘했어요. 이런 역할은 돼야 됩니다. 헌법 시간을 아껴서 형사법은 잘했어요. 아니면 민사법을 잘했어요. 이쪽으로 가야지. 헌법 때문에 매몰된다. 이 부분은 공부 방향이 잘못됐다. 이렇게 판단됩니다. 한 8일 정도 같이 하시면은 방향은 잡힐 겁니다. 또 질문이 있습니까? 질문? 사례 시험은 안 보는 건가요? 사례 시험 지금 본다고 몇 번 얘기했는데. 좀 밑에 있잖아요. 50점 배점 문제. 요건, 본안. 각각 한 문제씩. 백지총 책도 작년까지 그거는 2018년도에 나왔으니까 최신판으로 봐야지. 최신판. 그 안에 있는 게 시험에는 거의 다 나와요. 벗어나진 않아요. 그 다음에 또 질문 없으면은 OT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